투자를 시작하고 처음 접하게 되는 보조지표인 MACD. MACD는 트렌드와 모멘텀을 동시에 파악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어 주식, 선물, 암호화폐 등 거의 모든 자산에 사용이 가능하다. 또한 히스토그램과 두 선의 교차를 통해 명확한 추세 반전의 시기를 예측해 볼 수도 있는데, 혹시 이런 경험 있지 않은가? 신호가 교차해 포지션에 진입했더니 횡보장에 진입해 이도저도 못한다던가, MACD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다가 진입할 타점을 놓치는 경우 말이다. 여기 MACD의 충격적인 진실을 파헤친 남자가 있다. It is a decent indicator for someone who's new, but probably not the best indicator out there. So usually MACD can help us find very good trends. तो अगर आप एक ट्रेंड फॉलोअर हैं तो आपके लिए MACD बहुत अच्छे से काम कर सकता है. तो what I saw once I did the testing कि only 1 or 2 of the 4 strategies that we're going to discuss in this paper were actually working out. The problem here is कि जैसे मैंने बताया कि ट्रेंडिंग मार्केट्स में बहुत अच्छा काम करती है, बट जैसे ही मार्केट साइडवेज होता है you get just too many trades. ये हमारा आज फर्स्ट वीडियो है and we're going to talk about the MACD indicator here. 이 남자는 JP모건과 도이치뱅크에서 분석가로 활동했던 아심 싱알이다. 아심은 싱가포르에 있는 난양기술대학에서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애널리스트 활동을 시작했는데, 파이썬 기반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개발해 도이치뱅크에서 최고 기술자상을 3번이나 수상했다. 그리고 현재 개발한 프로그램을 전수하며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데, 아심은 프로그램을 통해 5년치의 자료를 단 3시간 만에 분석해내며 MACD의 문제점을 밝혀내 화제가 되었다. 오늘 영상에선 아심이 사용하는 투자 전략을 통해 MACD의 노이즈를 확실하게 잡아내는 방법을 알려주도록 하겠다. 오늘 영상도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바로 영상 시작해보겠다. EMA, ADX, 슈퍼트렌드, 그리고 MACD. 다음 4개의 지표들은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모를 수 없을 것이다. EMA는 추세의 방향을 파악하기에 용이하고, ADX는 추세의 강도, 슈퍼트렌드는 추세 전환을 시각화한 지표고, 마지막으로 MACD는 추세와 모멘텀을 파악할 수 있는 지표다. 4지표 모두 각기 다른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 공통된 단점으로는 후행성 지표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지표들이 후행성을 띠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가? 과거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생되는 후행성 지표들은 지표 내에서 이미 시그널이 발생했을 때 추세가 시작된 뒤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표들의 단점을 보완해주는 다른 지표들과 같이 병행해서 사용해야 하는데, 오늘은 이 중에서 MACD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 MACD는 중기 추세를 파악할 수 있는 대표적인 보조지표로, 이름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이동평균선 간의 수렴과 발산을 활용해 추세 전환 시점과 모멘텀 변화를 포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MACD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으로는 MACD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하는 골든 크로스에 매수하고 반대 상황인 데드 크로스에 매도를 진행하면 여러분은 얼마 못 가 투자금을 모두 잃고 이 바닥을 떠나게 될 것이다. 우리의 목표는 한 번의 투자로 일확천금을 버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투자할 수 있는 힘과 방향이다. 그걸 위해 본인만의 매매 전략과 투자 원칙을 정해야 하는데, 보조지표 탑4 안에 드는 MACD를 사용하는 사람들 중에 계산 원리를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만큼은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MACD의 핵심만 빠르게 설명하고, MACD가 가진 보조지표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전략까지 소개하도록 하겠다. 왜 MACD는 대표적인 중기 추세용 보조지표라고 불리게 되었을까? 그 답은 MACD선의 계산값에 있었다. 화면에 파란색으로 나타나는 MACD선은 12 EMA와 26 EMA의 격차로 발생하게 된다. 다음 화면을 같이 보자. EMA는 지수이동 평균선의 약자로 단순 이평선인 SMA보다 최근 가격에 더 많은 가중치를
부여한 라인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EMA는 상승 추세 이후 횡보장으로 접어드는 지점에서 힘이 빠지는 구간을 SMA보다 빠르게 캐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이런 특징을 가진 EMA를 12일과 26일 두 개의 선을 가지고 MACD선과 시그널선을 발생시키게 된다. 12EMA가 26EMA보다 위에 있을 때 MACD선은 0선보다 상단에 위치하고, 26EMA가 12EMA보다 상단에 위치하면 MACD선은 0선보다 아래인 음수를 띠게 된다. 또한 두 선의 이격도가 벌어짐에 따라 MACD선의 수치 역시 해당 방향으로 더 커지게 되는데, 단기 추세선인 12일 EMA와 장기 추세선인 26 EMA의 교차를 통해 발생시킨 MACD선이 9일 동안 움직인 9 EMA를 다시 한번 적용시켜 만들어낸 시그널선과의 교차를 활용하기 때문에 MACD는 중기 추세를 확인하기에 최적화되어 있다는 말이다. 그럼 설정값을 변경하면 단기와 장기에도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결과적으로 말하면 맞다. MACD가 처음 고안된 1970, 80년대에는 한 달 거래일이 지금과 똑같은 22일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12일은 거래일 기준 약 2주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26일은 한 달이 넘는 기간으로 단타, 스윙, 장기 투자에 맞게 설정값을 다음과 같이 변경할 수도 있다. 하지만 초보자들은 기본값인 12, 26, 9를 그대로 사용하길 추천하는데, 많은 투자자들이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관점을 공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너무 민감하거나 신호가 느리면 해석이 어려워져 경험이 적은 초보자들은 대부분의 교육 자료가 사용하는 기본값 그대로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는 것이다. 이제 MACD를 충분히 이해한 것 같으니 실제 매매를 진행할 때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아보겠다. MACD선이 시그널선을 돌파할 때 나타나는 골든 크로스는 단기 추세가 장기 추세를 역전함에 따라 상승 신호로 바뀔 수 있다는 걸 나타낸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두 선의 교차만으로 매매를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이 전략은 강한 추세가 들어왔을 때만 효과적이고, 다음과 같이 횡보장에서 신호가 발생했을 때마다 진입하면 여러분은 큰 손실을 보게 될 것이다. 물론 여기서 두 선의 이격도를 나타내는 히스토그램을 통해 추세의 강도를 파악해 볼 수 있지만, 후행성 지표인 MACD 특성상 안정적으로 진입을 하려다가 타이밍을 놓치게 되는 경우도 많이 겪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땐 진입 타이밍을 판단할 때 도움이 되는 스토캐스틱 RSI를 같이 사용하겠다. 스토캐스틱 RSI는 가격이 아닌 RSI의 위치를 기준으로 과매수와 과매도 상태를 평가하는 지표로, 보통의 RSI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RSI 선이 과매도 구간에 진입하지 않았는데 다시 가격이 위로 올라가거나 반대의 상황을 겪으며 언제 매매를 진행해야 할지 헷갈렸을 것이다. 하지만 스토캐스틱 RSI는 가격이 아닌 RSI의 상대적인 위치를 기준으로 과열 구간을 판단하기 때문에 고점 혹은 저점에서 얼마나 멀어졌는지를 계산해 진입 타이밍을 잡을 때 훨씬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 이 스토캐스틱 RSI가 과매도 구간에서 기준선을 상향 돌파할 때 MACD의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는 걸 매수 타이밍으로 잡는다면 그 전보다 수월하게 매매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도 횡보장이 오래 지속될수록 수익률이 줄어들고 매도 시점을 잡기가 어려워 완벽한 전략이라곤 할 수 없다. 아심은 이렇게 널리 알려진 MACD의 4가지 조합 전략을 5년치 자료를 통해서 백테스팅했다. 그리고 결국 근본적인 문제점은 MACD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했는데, 그게 오늘 소개할 MACD 플러스라는 지표다. MACD 플러스는 기본 MACD와 똑같이 12일, 26일을 기준으로 MACD선을 발생시키지만 시그널선 계산식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기본 MACD의 시그널선은 MACD선에 9일 EMA를 적용한 고정값으로 나타내는 데 비해 MACD 플러스의 시그널선은 ATR을 기반으로 한 9일 EMA를 적용한다. 여기서 무슨 차이가 나타나는지 직접 보여주겠다.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두 지표의 히스토그램이 모두 양수로 나타납니다.
나타나며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기본 MACD에서 먼저 데드 크로스가 발생했고 여기서 한 번 더 끌어올린 후에 MACD 플러스의 데드 크로스가 나타났다. 이처럼 ATR을 기반으로 한 시그널선은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 시그널 라인을 짧게 가져가고 변동성이 작아지면 시그널이 느려져 노이즈를 걸러주기 때문에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올릴 수 있는 매도 타점을 제공하게 된다. 그리고 화면에 나타난 회색 선은 하이 타임 프레임 MACD 선으로 쉽게 얘기하면 현재 보고 있는 타임 프레임보다 한 단계 높은 시간대의 MACD를 가져와 시각화했다는 뜻이다. 하이 타임 프레임 MACD선, 그리고 시그널선 위 세 개의 선이 정렬되는 순서에 따라 해당 추세의 강도를 파악할 수 있기에 하이 타임 프레임 MACD가 가장 상단에 있을 때 발생한 골든 크로스는 그 힘이 더 강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히스토그램에 나타난 분홍색 부분은 히스토그램의 ROC로 히스토그램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기존 MACD의 히스토그램이 단지 양과 그리고 크기로만 모멘텀을 판단할 수 있었다면 히스토그램 ROC는 추세를 기반으로 한 히스토그램의 변동 가능성을 계산하기에 상승 추세 중에도 분홍색 막대가 발생하며 이는 추세의 힘이 눌릴 수 있다는 걸 예측하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분홍색 막대가 아래에 출현하면 상승 추세가 약간 꺾이면서 발생하는 눌림목을 예측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MACD를 보완한 MACD 플러스 직접 매매에 사용해보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까? 지금은 상승 추세의 힘이 약해지는 단계로 볼 수 있다. 직전 상황을 보게 되면 강한 상승 중에 히스토그램의 분홍색 ROC가 하단에 5캔들 연속으로 이어지며 그 후 그만큼의 음봉 히스토그램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음봉 히스토그램이 출현하기 전에 하단 ROC가 나타날 땐 양봉 히스토그램의 색이 옅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하락 ROC는 실제 그만큼의 음봉 히스토그램이 출현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의미하고 있다. 그럼 그 가능성에 힘을 실어주는 건 MACD선과 시그널선이 교차하는 타이밍이다. 하이 타임 프레임 하단에 위치하고 있는 MACD선과 시그널선이 5번째 ROC에서 데드 크로스로 교차하며 제대로 하락 추세가 시작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해당 교차가 발생했을 때 숏 포지션으로 진입할 근거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이때는 직전 고점을 손절 라인으로 잡고 매도는 두 선이 다시 골든 크로스로 교차하는 순간으로 잡게 된다. 중간중간 히스토그램에 ROC가 발생하는데 ROC의 크기가 직전 양봉 히스토그램의 크기와 비교해 작은 사이즈들은 무시를 하면 된다. 히스토그램의 계산 방식은 MACD의 계산 방식인 12EMA-26EMA에 9EMA를 다시 한번 뺀 값으로 계산된 히스토그램의 변동성인 ROC는 단순하게 모멘텀의 크기가 아닌 모멘텀의 속도를 나타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전 히스토그램보다 작은 크기의 ROC는 모멘텀의 속도가 느려진다는 뜻으로 이는 추세의 힘이 꺾여가고 있어 횡보하는 구간으로 걸러낼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하이 타임 프레임의 최고점인 이 지점이 꺾이면서 이제 상승 추세는 완전히 끝났고 하락 혹은 횡보의 시작인 것을 알 수 있는데 하이 타임 프레임 선의 각도가 가팔라지면서 확실하게 하락 추세로 확정 지을 수 있는 결과값이 발생한 것이다. 참고로 이렇게 추세가 변하는 타이밍이 있을 때 데드 크로스가 발생한 캔들, 하이 타임 프레임의 최고점에 해당하는 캔들을 이어보면 해당 구간이 추후에 지지저항선의 역할을 하게 되니 프라이스 액션을 이용할 때도 참고해 보길 바라겠다. 이제 매매를 이어나가 보자. 만약 추세가 전환되는 시점을 잡지 못했다고 의기소침할 필요는 없다. 캔들은 추세 중에도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중간에 추세 반대 방향으로 튀는 눌림목 구간만 캐치하면 짧은 매매를 몇 번 더 가져갈 수 있다. 지금 하락 추세 중에 양봉 ROC가 발생하고 이어서 양봉 히스토그램이 나타났다. 하지만 아까 설명할 때 이전 히스토그램의 크기와 비교해서 사이즈가 작으면 무시해도 된다고 했다. 그럼 지금의 상승이 눌림목일 가능성을 높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두 캔들 만에 은봉 ROC가 출연했으니 눌림목인 것을 확정하고 반대 시그널이 나왔을 때 곧바로 숏 포지션에 진입한다. 이땐 짧게 먹고 빠질 생각으로 직전 캔들의 상단으로 손절 라인을 잡고 손익비 1대2 구간의 목표가를 설정한다. 매도는 계획했던 대로 이곳에서 진행했는데 곧바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건 음봉 히스토그램의 크기다. 직전에 나타난 음봉 히스토그램과 비교했을 때 약 2배 정도의 강한 히스토그램으로 보인다. 강한 히스토그램은 여기 나타난 장대 음봉의 영향으로 보이는데 역시 이번에도 반대로 움직일 가능성을 예측하고 들어갈 준비를 하면 된다. 음봉 히스토그램의 색이 옅어지면서 양봉 ROC가 출현했다. 하지만 직전 양봉 ROC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조금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양봉 ROC의 크기가 직전 양봉 ROC보다 커지면서 신뢰도가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 이제 골든 크로스가 발생하면 롱 포지션으로 진입해보겠다. 지금 골든 크로스가 발생했으니 해당 캔들 종가에서 롱 포지션에 진입한다. 이때도 손절가는 직전 저점으로 잡으면 되는데 이제부턴 하이 타임 프레임도 같이 살펴보면 되겠다. 하이 타임 프레임의 각도가 아직도 하방을 향해 있기 때문에 추세가 상승으로 돌아섰다고 완전히 판단하긴 어렵기 때문이다. MACD선과 시그널선이 하이타임 프레임을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하이타임 프레임선의 각도가 위가 아닌 수평을 향하고 있다. 이 경우 상승장이 아닌 횡보장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MACD선이 0선에 도달하면 매도를 진행하겠다. MACD선이 0선에 도달했으니 예정대로 매도를 진행하고 그 다음 타점을 잡기 위해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 이제 하이타임 프레임 선의 각도가 위쪽으로 돌아서며 추세가 시작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럼 그동안 잠잠했던 히스토그램과 히스토그램 ROC를 살펴보며 한쪽으로 추세가 시작되는 걸 확인하고 해당 방향에 맞게 진입할 준비를 하면 된다. 오늘은 MACD의 사용법을 알아보고 MACD의 단점을 보완한 MACD 플러스의 사용 방법까지 알아보았다. 만약 직접 매매를 진행할 때 캔들이 움직일 수 있는 변동성의 크기를 같이 확인하고 싶으면 볼린저 밴드와 함께 사용해도 궁합이 좋으니 알아두길 바라겠다. 해당 지표는 트레이딩 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누구나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다. 지표를 설정할 땐 차트 하단 파인 에디터 탭을 누르고 옆에 있는 작은 화살표를 눌러 새로 만들기 인디케이터를 누른 다음 화면에 나타난 모든 스크립트를 지우고 지표의 코드 소스를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다. 그리고 차트에 넣기를 눌러주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지표의 코드 소스를 받는 방법은 영상을 아래로 내리면 고정 댓글에 지표의 이름과 카카오톡 링크가 남겨져 있을 것이다. 해당 링크로 들어와서 받고 싶은 지표의 이름을 남겨주면 되는데 이 지표는 구독자들에게만 무료로 제공되고 있기에 영상에 댓글 하나만 남겨주고 본인의 유튜브 닉네임을 같이 첨부해주면 확인하고 전송해드리도록 하겠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여러분들에게 개인정보를 요청하지도 않고 금전적인 요구도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독하고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만 부탁드리겠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됐다면 다음 영상도 꼭 시청해주길 바라겠다. 감사하다.